네,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에 가까워져 보는 마켓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악의 2주간을 보낸 미국 기술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의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스닥이 5.1% 하락했는데요. 근데 그 전주에도 5.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팬데믹 때 20% 이상 하락한 이후에 최악의 2주를 보냈던 이 나스닥이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3분기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시장 상황이죠. 근데 5거래간에 지난 그 낙폭 1.5% 정도를 만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분기도 나스닥이 하락세로 좀 마무리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투자자들이 작년 말쯤부터 기술주를 거세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금리 환경 또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 수혜를 많이 받아왔던 IT 기업들 그리고 성장 기업들이 많이 좀 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기업들의 이익이 성장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또 기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레셋 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는 지금 기술주의 원투펀치 악재가 좀 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달러와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즉 시중금리가 되겠죠. 이런 금리의 상승세가 결국은 이런 지목되고 있는 악재로 저희가 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 한 달 정도 어닝 시즌이 또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좀 반전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해서 빅테크에 대해서도 다소 좀 경계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도 저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두 분기 연속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내용을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기술주 조정에서 지금은 좀 사볼 만한 시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뉴스를 좀 보면요. 서학개미들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등의 미국 기술주를 최근에 집중 매수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탁결제원 데이터를 좀 보더라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해외 종목이 QQQ, 이 나스닥 100지수 추종하는 ETF를 3배로 추종하는 그런 ETF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월가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배드, 아직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꾸준히 좀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스타일이라는 기관에서는 강달러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악재가 단기간 내에는 풀리기 힘들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강달러가 이 IT 기업들, 성장 기업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방향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는 해외 매출과 이익을 치환 시에 불리하게 됩니다. 미국의 IT 기업들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제품 가격이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이들 제품의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가 S&P 500 기업들의 EPS에 8% 정도 악영향으로 치환이 된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S&P 500 지수의 작년 해외 매출이 비중이 한 29%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IT 기업들은 비중이 59%나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더라도요. 애플과 메타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가장 최근에 이 해외 매출 비중이 50% 내외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헤드라인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목에 관한 좀 내용인데요.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 둘 다 노리는 페덱스라는 그런 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페덱스였습니다. 근데 이때 가격 인상 계획과 그리고 비용 절감 계획을 동시에 또 발표를 한 이 기업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에 주가가 3.3% 정도 추가로 좀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측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특송과 육상 그리고 가정배송 서비스 요금을 평균적으로 6.9%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물 운임도 6.9%에서 7.9%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년 5월 달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총 22억에서
22.7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도 밝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운송기를 조금은 가동을 중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절감을 하는 것을 통해서 15억에서 17억 달러 정도를 절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페덱스는 이미 실적 발표 그 전주에 바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가이던스를 좀 발표를 하면서 예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CEO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전체에도 충격을 줬던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 6월 달에 냈던 장기 계획 25년도까지의 실적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매출이 한 4에서 6%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EPS는 14에서 19%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장이 원하는 바대로 하려고 하는 페덱스에 대한 또 평가는 어떨까요? 쏘쏘라고 좀 평가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도 있고 그에 반해서 또 경계감도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이체방크라는 기관에서는 이 페덱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목표 주가를 기존의 320달러에서 19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런 계획이다. 하지만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물량 감소 이 이중고를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그런 계획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밖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UBS, 코엔, BMO, 뭐 스티펠 등의 주요 기관들이 거의 모두 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페덱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블룸버그의 자체적인 분석도 또 눈에 띄었는데요. 페덱스의 가격 결정력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지속 가능한 것 같지도 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금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운송료를 많이 올린 상황, 예를 들어서 육상 운송료는 29% 정도, 급송은 31% 정도 올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 주목을 하고 있는 블룸버그의 또 자체 분석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해 정확한 판단에 가까워져 보는 마켓맨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